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딱 걸려들어 버리는 기가 막힌. 그래서 반려견처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소의 모가지에 그 목줄이 이렇게 묶이는 것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주인에게 손바닥도 핥아주고 꼬리도 흔들면서 그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싫으면 야생개처럼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뭐 돌도 맞아보고 막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두 가지 다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뿐이고 또 팥을 심을 뿐이고 사랑을 할 뿐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콩을 저쪽으로 옮겨 심으면 팥이 됩니까? 네. 한국에 심었을 때 콩이었던 것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팥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콩이지만 결혼을 하면 팥을 수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팥을 수확하고 싶으면 팥을 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알면서 묻는 거죠, 알면서요. 저는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화가 나기도 했으나 108배를 시작하고 가족관계도 회복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스님, 기도문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어요. 편하게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인생을 더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좀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기도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문 하나 써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세포가 있다라고 알려주면 제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암이 있다는 걸 모르면 괴롭지 않지만 위험은 더 커집니다. 알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면 당연히 슬프겠죠.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5년을 살지 1년밖에 못 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이게 나에게 온 암 진단을 받은 것이 슬픈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럼 앞으로 더 오래 못 살면 어떡합니까? 오래 못 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내 몸속에 암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진단을 받아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슬퍼진다. 그것은 뭐의 문제인 거예요? 암의 문제는 아니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어, 저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시험만 보면 심하게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만 보면 50에서 70%밖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기차 타고 왔습니다. 타고 온 기차의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0km 정도 되는 걸로. 그럼 기차는 길이 막힐 일이 없으면 여기 올 때 계속 300km 넘는 속도로 달려서 왔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200km 이하로 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 속도와 대부분의 구간에서 실제로 달리는 속도 차이 나는 건 KTX만 그런가요? 버스나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간다고 100km로 계속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스쿨존 가면 30km 미만 달려야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럼 네가 좀 늦었다고 늦게 간다고 뭐가 문제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종강이어서 그런지 오늘 접속하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47명 오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반갑습니다. 지금 36분인데 한 개만 더 소개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눈에 반했다며 3년 넘게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특별히 좋지도 싫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진짜 산삼 맞나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니까 네?
평생 도라지로 살던 내가 갑자기 산삼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산에 도라지를 캐러 갔는데 절벽 아래로 산삼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횡재한 것 같겠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캐봤는데 산삼처럼 생긴 도라지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나를 산삼인 줄 알고 한눈에 반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떨까요? 아마 실망하겠죠.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알아듣고 계신가, 이거? 어떤, 어떤 그 여자분이, 어떤 남자가 나를 3년간 쫓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산삼과 도라지 비유를 든 겁니다. 네 산삼 맞나? 이런 말이죠. 아니면 산삼처럼 보이는 도라지가? 이래 물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산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산삼인 줄 알고 쫓아다니 그 사람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삼 아니면 맞춰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은 산삼 맞으세요? 아니요. 산삼 맞으세요? 그러니까 예, 도라지인 줄 알고 선택해놓고 산삼 아니라고 또 막 윽박 지르는 거, 그건 또 환장할 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산삼인 줄 알고 만나봤는데 도라지더라. 이러면 뭐 또 할 말은 없는데. 그죠? 예. 도라지인 줄 알고 만나놓고는 산삼 아니라고 막 맨날 가면 그것도 참 환장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알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조금 그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팀장이 상담을 하는데 우리 팀원들이 너무 무능하다. 내가 데리고 있는 팀원들이 뭐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답답해 죽겠다. 막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팀원이 너보다 똑똑하면 네가 팀장 되겠나, 이 자식아. 네가 팀원이겠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보다 못하니까 걔들이 팀원이지. 네보다 잘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팀원하고 앉았겠냐. 팀장하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원래 걔들은 못하는 애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방에 완전 무너뜨리지, 한 방에.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그죠? 어쩌면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시원찮아도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요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요건 누가 읽어보냐면 박수현 박사님이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실감 맛깔스럽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네. 아니, 저 제목부터, 아, 질문부터 읽어야지. 네. 저는 30대부터 기업을 운영해 왔는데,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 제일 잘하는 게 일이고, 취미조차 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네. 무대 아래에는 3만 원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 무대 위에는 30만 원을 받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진행자가 30분 연장이라고 하면 무대 아래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무대 위의 사람이 좋아할까요? 무대 아래 사람요. 아마 무대 위 사람은 싫어할 것 같아요. 돈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행위의 주체인 거죠. 하지만 돈을 받고 춤추는 사람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니 춤이라는 행위가 노동이 됩니다. 네, 그것이 노동과 놀이의 차이군요. 사람들이 저더러 과로한다고 말하지만 수행하고 올력하고 여러 분을 만나 정문적설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놀이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보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놀이하고 있는데 뭐 그냥 노닥노닥대고.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돈 받았으면 내가 스트레스인데 돈을 안 받으니까 나는 놀이일 뿐이다. 그래 안 힘들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도 그래요. 니는 네 일을 왜 힘들어 하느냐? 니 놀이처럼 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한 거 아니냐? 그래 힘들지 자식아.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놀이처럼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보죠. 저도 저에게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는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저한테는 이게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죠. 어쨌든 이걸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거 듣는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면 놀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1시간 더 합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해야 되는데 다 인상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노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늘 1시간 더 합시다 이러면 막 박수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전부 다 인상을 쓰고 막 가야 되는데 하고 막 그럼 여러분들 여기 노동하러 오신 거예요. 노동을 왜 합니까? 돈도 안 생기는 노동을. 그러니까 제가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매년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예.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인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막 잘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뭐 인문학을 전공한 교수처럼 해달라든지, 어떤 유명한 이 경제 패널처럼 해달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지 말아 나한테. 왜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분도 지금 돈 받고 하는 놈은 1시간 더 한다고 하면 인상 쓸 거고 돈 안 받고 돈 내고 온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할 거다. 이 이야기가 참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서로 또 의견도 좀 나눠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션을 주지 않으면 잘 이렇게 대화가 약간 옆으로 빠지거나 이러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미션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림을 가지고 음, 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북새통 주말 독서경영 아카데미를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어, 느꼈던 어떤 소회나 이런 것들과 또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또는 일들이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원근법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원근법. 이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미술사에 도입이 된 것이 엄청난 이제 변화였죠. 근데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위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인간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나온 일들은 과거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은 미래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미래는 좁게 보이고 멀리 보여요. 근데 지나온 과거는 나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 뒤에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또 한 해가 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에게 있어서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 2025년도의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는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본다면, 조금, 권태로워졌다 그럴까? 좀, 조금 단순함의 반복이 있는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이게, 제가 지금 뭐 이런 바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 저에게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자 또, 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다른 분들 의견 한번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의견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발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채팅창의 내용도 한 알의 씨를 뿌려서 100배의 결실이 되죠. 주례사가 뭐라고 했죠, 교수님? 저도 민들레 분이 주례사가 뭐였냐면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한쪽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반쪽 만나서 하나의 원이 동그라미가 된다면 반쪽과 반쪽의 흔적이 남아요. 이해되시죠? 반쪽을 갖다 붙이면 반의 중간에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게 늘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너도 온쪽 너도 온쪽 각자가 온쪽이 되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쟁반 두 개를 갖다 합치면 그게 진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주체로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0.5고 이 사람이 0.5야. 이러면 평등하죠. 근데 이 사람이 0.7이고 이 사람이 0.3이야. 그럼 0.3을 가진 사람은 0.7에게 뭔가를 보전받고 싶은 대가를 바라는 게 생겨나죠. 0.7은 0.3에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 앙금이고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각각의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라. 이게 요 근자의 법민 스님이 하셨던 모 연예인 그 주례사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처음에 했는데 아마 못 들으셨던 것 같고요. 정 선생님은 그 사이에 제가 400km 했더니 거기 300폭이라고 써주셨네. 계산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박영숙 선생님께서 죽음과 삶. 그렇죠. 예. 얼음이 녹았느냐, 물이 얼었느냐, 뭐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얼음이 녹아서 여지껏 살고 있었다면 이제 냉장고 들어가서 물이 얼음처럼 얼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것도 보면 말 맞네. 그죠? 뭐 죽으면 시신들을 타고 냉동실에 집어넣더만요. 다 이제 얼음 덩어리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오신 김진철 선생님, 듣고 싶어요. 살다 보면 잘 안 되던데요. 주례사처럼. 오케이. 자, 다른 분들도 이런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스타트를 누가 끊어주셔야 되니까 네, 김 원장님께서 한번 스타트를 끊어봐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계단 보니까 아까 그 자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목줄을 묶어두지 않았는데도 묶어둔 사람처럼 계속 저렇게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뒤에 게 더 커 보이고 아픈 암담에서 막 이렇게 묶인 사람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티본 이 물었을 때 딱 제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잘났으면 팀원 하지 왜 네 밑에 겠냐. 어제도 아, 이제 저 얘기를 있는 네, 이야기. 네, 김민재 얘기를 했지만 저 혼자 3시간을 떠들었는 것 같은데 그게 딱 생각나면서 아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세통이 저에게는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늘 어, 마키아벨리가 책을 읽을 때, 고전을 읽을 때 이렇게 예쁜 멋있는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복세통을 할 때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제가 카메라를 켜지 않을 때에는 조금 늦어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해서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복세통이 어떤 저의 경영의 그 길잡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복세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원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어요. 네, 어제 그래서 이 책 후반부로 가면 이제 조직사회에서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 상담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결같이 그 이야기예요. 니보다 잘났으면 니 밑에 있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고 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와닿았고요. 여기 보면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건 대박이다. 왜 백지잖아. 니 맘대로 그리면 되잖아. 근데 꿈이 있다는 것보다는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 어쨌든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자, 또, 박운영 선생님 에너지를 한번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죠. 네, 국세통을 만나서 인생 역전하고 있는 울산의 박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원장님 몇 분 더 오셨다고요? 지금 46명, 한 분 나가셨네. 46명. 평소보다 10분 더 오셨습니까?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아, 제가 초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이렇게 막 확인한다고 아침, 오늘은 좀 더 바쁘더라고요. 네. 2025년 한 해 동안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덕분에 더 많은 통찰력과, 어,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읽고 삶에 이렇게 더 많이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대도 해보자 해서 했고요. 좋았던 부분은 이대로의 나 괜찮습니다. 예, 이 문장이랑 제가 날개가 없는데 막 날아다니려고 어, 그런 생각을 더 날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좋았고요. 어, 사람들은 제가 힘든 일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힘든 일이 있는데 웃는 건데 영화는 이미 끝났다. 꿈은 꿈인 줄 알고 깨면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요.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새통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 어떤 사람이 저녁 후 진로가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수학 시간인데 영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한 적 있나요?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다른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수학 공부요. 그럼 군대 있을 때는 군대 생활만 충실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진로 때문에 도피하듯 입대해서 그런지 자꾸만 전역 후가 걱정됩니다. 제대해도 또 그러겠네요. 아니, 왜요? 아니, 이번엔 또 영어 시간에 다른 공부할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제대하면 뭐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이러니까 이 자스가 이야기 들어봐라.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게 좋나, 영어 공부하는 게 좋나? 수학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님 지금 군에 있으니까 군대 생활만 이야기해라. 나가서 할 일을 걱정하지 마라. 왜요? 니 나가면 또 딴 것도 걱정할 거 아니냐. 니 그게 버르장머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이 이야기인데 굉장히 울림 있는 이야기를 여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디 보면 여기 이것도 똑같은 맥락 이야기인데요.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인데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올 때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기를 바란다면 지금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밤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겠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사람이 오면 어때요? 그래도 왔으니까 맞이는 하겠지만 건성으로 하겠죠. 공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이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라.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 혹시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초대해 주시면 카톡방에서 서로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조만식 선생님이 머슴이에요, 머슴. 머슴 출신인데 오성학교 교장까지 합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라. 그게 했던 명언입니다. 이 양반이 머슴이니까 주인이 요강을 씻을 거 아니에요. 그 요강을 씻는데 밥그릇 씻듯이 씻었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가 있다 해서 머슴인데 교육을 시켜줘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교장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잖아요. 신발 똑바로 놓고 들어가라 이 자식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또
박수혜 선생님한테 또 정리를 또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썸머리에 아주 귀재로 아주, 근데 탁월하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림, 부러진 그 나무에서 인간도 나이를 먹으면 이래야 한다는 효용성을 보았습니다. 큰 나무는 부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터앉을 수 있고, 어린 음, 나무가 자라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네. 햇살이 잘 들어와서 민들레도 꽃 피울 수 있다는 생각과, 걸터앉아 있는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이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 와중에 그 생각을 하셨네. 그리고 열등 부분에서 비둘기, 펭귄, 타조 각각의 존재는 서로 다를 뿐 우등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는 인간이라서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장점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단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각자 보는 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내 자신에게는 들이대는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저도 생각할 거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사는가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이렇게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태어났어.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 그저 열심히 살았다고밖에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신 이야기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살짝 바꾸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잃은 것이다. 이토록 좋은 나를 잃어버린 그 사람 평생 후회할 거다라고 후회할 거다가 되는 거죠. 봉사활동에서는 잘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내가 가진 것을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수는 없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그런 인식은 좌절하게 하니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삶과 죽음은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은 책 제목처럼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제 얘기를 썼는데 요건 빼고요. 결혼할 때 배우자 고르는 것이나 메뉴 선택하는 것과 같다 해서 나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뒤이어 산삼 이야기에서 저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 도라지였는데 갈수록 산삼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면 약, 알면 병이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여지껏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건강검진 쿠폰이 생겨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괜찮지만 다음부터는 기본만 할 거라고 기도문을 외쳤습니다. 2026년에도 국세통 도반님들의 가정에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별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침에 화창했는데 저녁에 비 올 때도 있고, 날씨가 수시로 바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정원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보름달을 보면? 보름달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슬프기도 하고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듭니다. 달이 당신을 슬프게 했어요. 당신이 달을 보고 슬퍼했어요. 달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보름달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달이 당신을 슬프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달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봅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저는 다른 알아들으셨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마음이 느껴져서 힘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욕심이 많게 느껴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이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달이 너를 슬프게 한 적이 있더나, 이 말이죠. 저는 이 경상도에서 주로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 보름달이 뜨면 여자분들이, 달 봐, 자기야, 달이 이쁘지, 막 이렇게 말하면, 대구 남자들 뭐라고 해요? 달이 뭐 하더나,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딱 맞는 말이죠. 달이 너보고 뭐 하더나, 이제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달이 나를 슬프게 한 적은 없죠. 그 달을 보고 지가 슬퍼하는 놈도 있고 기뻐하는 놈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 이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슬플 일이 없을 것 같고 힘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누가 의견을 한번 주실까요? 이재덕 사장님, 오늘 인상적이었던 것과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이 그림 아까 박수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색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자, 요 의견도 한번 주시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박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들 노는 그 뭐 사슴인지 강아지인지 민들레꽃 말씀하셨고 나무 가지 꺾어진 거. 저는 솔직하게 그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미끄럼 타고 있구나. 어, 그냥 미끄럼 타고 있구나. 뭐 아직 감성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처음에 보여주신 그 계단 음, 이렇게 붓글씨로 쓴 계단 그 그림을 이래 보면서 저 계단이 365개의 계단인데 2025년이 이제 마지막 계단이 3개, 4개 남았는 계단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라는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잘 밟아왔다. 미끄러지지 않고 약간의 고비도 있더라고요. 약간의 고비도 있었는데 잘 밟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중에 그 30년을 뭐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뭐 그것이 즐겁냐 일이 힘드냐 뭐 이 얘기 아까 잠깐 그 내용 보면서 꼭 내가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만 벌어.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더 벌려고 욕심이야. 근데 사실은 저도 요 내용을 보고 알았던 게 내가 일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음, 즐기는가 봐, 일을. 진짜 출근하는 게 난 좋아 죽겠어요. 어, 일이 없어도 일요일 날 쉬는 날도 책상에 그냥 사무실 가서 앉아 있는 게 그냥 좋고, 그냥, 한 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사를 했으니 시장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저는 칠성시장에 주로 많이 있어요. 칠성시장에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제 인사도 하고 들어오면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고 뭐 물론 손님 오면 손님하고 뭐 물건 팔고 사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좋은가 봐요. 일도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그 법륜스님 말씀 중에 내가 또 하나의 나를 좀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오늘 내용 좋았고요. 이제 저에게 2025년의 복세통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주말마다 이제 법륜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어떤 지식을 담아주는, 나를 일깨워주는 그런 복세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6년에도, 수업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듣고, 그리고 오프라인도 지금 준비 중이시라 하시는데,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교수님 말씀대로 즐겁게, 재미나게 한번 오프라인 복세통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놀이처럼 하시니까 올해도 또 사업이 확장되셔가지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제일 아쉬운 대목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오프라인 우리 송년회 모임할 때 있었던 두 가지 아주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정숙 사장님하고 김경진 선생님이 보여줬던 털기춤.
제가 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올릴까 어쩔까 하다가 최홍기 단장님 춤추는 모습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일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털기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재석 사장님이 사업이 잘 되잖아요. 지금도 또 매장을 또 하나 생겼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산소를 가실 때 그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다 사탕을 한 금 넣어가지고 그 올라가시는 길에 다른 집 산소에다가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놔드렸다고 해요. 예,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그 베풀었던 마음이 후손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죠. 사탕 요새 뭐 주면 요새 뭐 안 먹을라 하잖아요. 근데도 그 마음을 거기 담아주셨다는 것이 이게 쌓이고 쌓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꽤나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놀이처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자, 또 누구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 평상시에 바쁘셨던 우리 김진철 선생님, 지금 오늘도 서울에 계신가요? 김진철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이제 24일부터 이제 휴가를 내서, 아, 그, 내려오셨구나. 네, 대구로 내려왔고요. 저는 오늘 또 이야기도 듣고, 북새통 하면서, 어, 뭐, 결석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 북소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도라지인 줄 알고 왔는데, 모두 다 산삼이신 분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제가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9명이 책을 쓰는데, 그, 각자의 취미 생활을 쓰는데,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이라는 것을 취미를 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북새통 이야기가 음, 있어서 음, 제가 감동받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노동과 재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마음가짐과 자세, 또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올해 또 가장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 그 책에도 이렇게 적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결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북새통에 이렇게 매주 모이시는 분들도 결이 비슷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그죠? 결. 결. 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 그 화면을 새롭게 켜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네, 양상희 선생님,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시면 본인 소개도 하시고 간단한 소감 짧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 이름은 양상희입니다. 네, 어제, 환영합니다. 어제 이정숙 사장님을 만나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네, 네, 이렇게 줌으로 북새통 주말 독서경영 아카데미를 이끌어 주신 원장님이 저는 오늘 다들 처음 뵙지만 정말 그 뭐랄까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가 많으시고 특히나 에너지들이 굉장히 솟구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고 원래 마지막 모임에 들어왔지만 내년 2026년도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 맺어가고 저에게도 조금 유익한 그런 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이정숙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아주 조곤조곤하게 아주 세련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품격 있으신 분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또 우리 주순국 선생님, 또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면 본인 소개 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주승국 선생님. 갑자기, 엄소고하시. 저 지금 지성실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해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다음 우리 주 사장님 덕분입니다. 북새통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완전 에너자이저신데 음, 지상철이어서 아쉽네요.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남편과 40년 살았다. 바람 피지, 의처증이 있지, 화병으로 약을 먹어야 될 정도다. 기도문 하나 써달라.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아, 이 기도문 이게 써주면 돈 되나 봐요. 그죠? 이게. 그 이제 부적 써주고 이러면 돈 될 텐데. 아무튼 그랬더니 뭐냐고, 자식은 어떻게 돼? 다 독립했다. 그랬더니 대짜고짜 하는 말이 헤어져라. 이래. 헤어져라. 아, 그러지 말고 기도문 좀 써주세요. 이러니까 헤어져라가 기도문이다. 그래. 그래도 헤어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그래도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네가 살만하니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살만하니 살면서 자꾸 찡찡거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딱 해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이 입이 쑥 들어가 보잖아요. 한 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죠? 헤어져라. 왜 못 헤어지냐.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그랬더니 헤어지는 건 좀 이러니까. 기도문이 뭐예요? 어, 그래도 죽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예, 그렇게 하나 크게 써서 집에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아주 임팩트 있는. 이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만약에 불에 달궈진 불덩어리라면 들고 있겠냐? 이거는 완전히 꼼짝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징징거리면서 누군가에게 투덜거리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불덩어리라면, 이렇게 돌이 불에 달궈진 그것이라면 네가 그걸 바로 던질 거다. 그걸 붙들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실대임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꼼짝 마라. 대부분. 그래서